처음에 단타로 매도를 해보려고 네.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냈어요. 네. 연락처를 붙이고 왔는데 2달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다. 반갑습니다, 법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에 진심이고 명도를 잘하고 있는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맨날 카메라 뒤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옆에 앉은 이유는요. 제가 아주 법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이제 경공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잘하고 있죠. 제가 명도를 거진 2년째 못하고 있어가지고 왜 못하고 있어요, 2년째? 저희 친오빠랑 같이 투자를 한 물건이고 네. 친오빠 명의로 낙찰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경공매를 공부를 하고 리치스쿨에서 PD도 일하고 있다 보니까 오빠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오빠 나만 믿어라. 명도 내가 다 할게. 명도 안 되는 건 없어. 막 이러면서 공매를 물건을 받은 거예요. 아, 공매 물건을 받으셨구나. 공매예요. 공매를 받으면 인도 명령이 없으니까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집주인 분이 살고 계셨죠. 아, 소유자 네, 거주하고 있고. 네, 네. 지금도 소유자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 전 소유자가. 저희가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처음에 단타로 매도를 해보려고 네.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냈어요. 네. 연락처를 붙이고 왔는데 2달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다. 밑에 1층에 사무실이어가지고 네. 사무실 아저씨한테 여기 2층 사람 보셨냐? 아, 못 보셨대. 없을 거래. 그 사람 연락 돼요? 이런 식으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알아보다가 점유이장 가처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맞아요. 그걸 네. 하면 문을 따더라고. 네, 대부분 따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 돈이 들었죠. 가가지고 테이프를 딱 바르니까 문 여시더라고 안에. 그쵸.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서 안 열어주셨던 거였어. 네.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한 50년대생 정도? 네? 남자분 혼자. 네, 이사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매다 보니까 세금 체납이잖아요. 그럼 이 네. 사람 진짜 갈 데가 없나 보다. 갈 때까지 가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사 기간 3개월 되겠냐 했더니 3개월 안 되겠대. 그러면은 조금 더 드린다는 생각으로 대신 월세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월세를 무보증금에 65만 원을 받았어요. 아유. 제가 문자를 살펴보니까 1년 동안이라고 했더라고요. 저 대리인입니다. 1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월세는 한 번도 밀리신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1년이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한 지가 2년이 돼가는 거죠. 계속 월세는 꼬박꼬박 잘 주고 계시고. 네. 아까 변호사님이 너는 지금 명도를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냥 냅둔 거잖아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있는 게 원래는 단타를 하려고 했으나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2년 보유하고 비과세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2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이제는 무서운데. 더 이상 물러날 것이요. 제가 저번 달에 문자로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분께서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월세도 내고 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은 언제? 라고 했는데 그 말에는 답장이 없으시고 전화 안 받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문자만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선의로 접근했다가 반대로 악의적인 행동하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경매든 공매든 낙찰받고 나서 기존에 있는 점유자들의 부분에 있을 때 뭔가를 계약을 다시 쓰는 거를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임법에 걸려버리면 우리는 1년을 계약을 했지만 상대방이 2년을 주장하게 되면 2년을 인정해줘야 되고 2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를 또 주장하면 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3개월만 달라고 그랬는데 점유자들이 이사를 갈 생각이 있다면 3개월은 의미가 없어요. 갈 마음이 있으면 일주일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명도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못 간다는 사람이 일정 부분 협의가 되니까 다음 주 30일에 나가겠대요. 그만큼 이사는 가능한데 자기 마음 먹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애초부터 3개월 달라 했을 때는 이사가 가면 마음이 없지 않았나. 이사 기간만 딱 듣고도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래서 눌러 살 생각을 하지 않았나. 똑똑하시다고 보시는 게 무보증으로 월세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무슨 주장을 할 거라냐면 나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제가 1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1년 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갱신권을 쓴 건가요? 아니죠. 주택임대차보험에 따라서 제4조에 보면 임차인은 2년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무조건 2년이 기본적인 계약이에요. 1년을 계약했더라도요? 2년이에요. 임차인은 1년 계약하고 1년 뒤에 나간다면 언제든지 1년에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1년 했더라도 우리가 1년 됐으니까 나가세요 하면 임대차법 제4조에 따라서 2년인데 그러면 2년이 계약인 게 기본이. 진짜요? 예, 거기다가 2년 뒤에 다시 계약갱신권을 또 써버리면 2년을 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계약해버리면 1년짜리가 4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11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아,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아, 일시 사용. 그래, 내가 배려해준 거잖아.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을 혼자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용증명서 상에 변호사가 마크가 중요해요. 사실은 승고라든지 이런 저기서 이런 게 쓸 수 있는 내용증명 5만 원에 쓸 수 있는 분을 찾으셔서 내용증명서를 변호사 이름으로 쓸 수 있게 압박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네. 내가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주변 시세는 이래이래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정을 제기해서 1년 정도만 일시 사용으로 해서 불합리한 이용을 좀 해줬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해줬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너무 방법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불합리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1년적인 부분에 대해서 끝나는 거고 또 묵시적 갱신인데 한번 그것도 일시 사용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주장을 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임대차는 어차피 끝나고 나서 임차인께서 저한테 소송을 거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은 임대인을 통해서 소송 걸 게 없죠. 그냥 계속 살면 되잖아요. 아니, 안 나가고 해야 네, 되니까. 계속 그냥 월세 주면서 계속 살면 소송은 누구 해야 되냐면 아쉬운 사람이 해야 되니까 누구냐? 임대인이 하는 거죠. 이분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죠. 65만 원을 계속 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살아도 아쉬울 게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비과세 받아서 2년 뒤에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결론은 내용증명서 한번 보내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네. 명도 소송을 조립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명도소송은 또 명도소송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네. 이분이 답변을 주면서 유도를 해서 그때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확실한 대답을 받아놓고 있다가 거기서 안 나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계속 반송되는 거예요? 반송되죠. 근데 내용증명서 보내서 반송이 돼버리면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화를 해보시면 최근에 주소로 초본을 뗄 수가 있어요. 그걸로 다시 보내주면 돼요. 어쨌든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면 어쨌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고 그걸 토대로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명도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강제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명도 집행. 이게 공매라서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걸 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오케이 네 말이 맞아 한 달 안에 빠르게 결정해주지만 명령이니까 일방적으로 소송은 양 당사자가 있는 거라서 보통 명도소송은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6개월에서 8개월에 끝나요. 근데 다툼이 있어버리면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다 해버리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이분이 왜 안 나가는지를 파악해보세요. 왜 안 나가는지.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두 번째 방법은 또 뭐냐? 이분은 50년대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원래 건설사를 하시다가 안 좋게 되신 그럼 거예요. 결론은 일용직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50년이면 나이가 60이 넘어갔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65세가 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 그 지자체 복지과를 가세요. 복지과 가서 이렇게 명도를 집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보증금이 없으니 전화를 좀 해줘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아요. 최근에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맞춰서 명도를 했거든요. 3개월 동안 계속 점유자랑 숨어서 연락을 안 했어요. 찾아가도 아까처럼 없는 것처럼 다 꾸미고 3개월 동안 연락도 없고 하다가 제가 두들기고 메모를 남겼어요. 왜 그러는지 알려달라. 알고 봤더니 개인 회생하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였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나가요. 가고 싶어도 보증금 자체가 없으면.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 자문위원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내려주는 거, 인천에 있는 거, 인천시청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거,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사할 수 있게끔 300만 원 정도를 마련해드렸고 LH 털에서 차상위층에서 해주는 게 있거든요. 200만 원에 월세 싸게 보증금 얼마 안 돼요. 이분이 신청하고 2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24일날 집 보고 계약한다는데 보증금 얼마냐? 200만 원. 그러면 이분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200만 원을 주고 이사비 쪽으로. 이사비 쪽으로 대신에 이 사람한테 죽으면 이사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LH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갖고 오면 그 LH 계좌로 주는 걸로 해서 요번 주 25일날 집 계약하고 31일날 바로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돌파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찾아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차상위 계층. 이분이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이란 복지과에서 알고 있어요. LH랑 연결시켜줬고 LH 갈 수 있는 거라면 200만 원 정도라면 명도 소송하는데 5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집행하는데 500만 원이면 1000만 원 기본이에요. 경제적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1000만 원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받을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살포시 옮기는 거죠.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면 나만 손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그 보증금을 마련해줄 경우인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다? LH 연계시키면 보증금 200, 300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데가 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분께서 65만 원씩 월세를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어서. 건설이기 때문에 일용직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삶이 낙이 없잖아요. 네. 그럼 다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술 드시나? 그죠. 모을 수는 있으나 모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많이 하셔야 돼요. 파악해서 뒤로 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쪼은다라면 이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 노하우가 보통은 아니시다. 아, 그렇군요. 수천건을 했는데 이런 분만 만나보겠어요. 다
때려 부시는 분도 있고 얼려고 달래야 되고. 내 거라면 저는 얼려고 안 달래죠. 내 어. 거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집행하고 내 돈 그냥 1,000만 원 날려버린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만 날리면 되잖아요. 이게 의뢰를 받았을 때는 끝까지 내가 다 해주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의뢰인도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명도 협의를 받아서 최대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이 사람한테 팔면 어떨까? 1억 5천대거든요. 집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건 어때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보증금 못 내시는 분들은 건설하다가 망해서 신용불량 받아갖고 대출 받을 때도 없기 때문에 매수하면 참 좋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한번 매수 의사를 타진해 보시면서 경제상을 파가보는 거예요. 사고 싶지만 나의 신용불량자다 얘기해주면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복지가에 한번 알아볼 테니까 지금 선생님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냐. 자녀분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냐고 설명받으면 그거 가지고 복지가 가서 얘기를 나눠서 대체로 갈 수 있는 대체주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소송은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안 되면 끝이잖아요. 계속 가면 더 손해가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결정의 시간이 온 거죠. 지금 매일 얘기하는데 명도하는 거 마음적으로 좋은 거는 뭐다? 이사 비용을 더 주는 게 좋다. 안타깝고 맞아요. 좋은 건 좋으니까 차라리 이사 비용으로 100만 원 더 주는 게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못 나간다 그래서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조금 더 계약을 봐줄까 하다가 3개월 계약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에서 플러스 2년에서 4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우 많아요. 확실히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명도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혈기왕성함에 밀어붙였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고요. 또 저 같은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명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사고를 치신 분들이나 좀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명도와 지분경매 같이 합작해서 특강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명도가 어려워서 공매를 못하고 있거나 경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정확하게 명도는 법적에서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 부분부터 기간까지 비용 또 어떻게 활용해야지 좋은 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1일 특강을 좀 마련했고요. 명도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왜 이렇게 입찰 경쟁률이 높아 수익률도 이렇게 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특수 물건인 지분 물건을 가지고 1일 특강을 좀 마련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명도 걱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리트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분 경매를 한 10년 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규제가 바뀌어요. 627 규제가 바뀌면서 대출이 바뀌면서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잖아요. 낙찰 맞아요. 받고 와서도. 대출하시는 상담사한테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그날에 따라서 은행에서 내부 규칙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싫었어요. 대출을 지분경매는 안 받기 때문에 나한테만 변수가 있군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부가 어쨌든 상관없어. 나는 내 돈 내에서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분을 선택한 거예요. 물건의 가격대들도 다양하니까 소액, 초소액도 있고 또 고가도 있고 투자금에 맞는 상황에 투자하면 돼서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뭐 이자 많이 나가는 생각도 없고 정부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항상 일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 경매를 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명도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지분경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맞아요. 대출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네. 지분경매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지분 강의를 한 지 1년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지분 경매라 해서 지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읽을 줄 아는 방법이라든지 어디가 또 입지가 좋은지 알아야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부동산 종류별로 주택, 토지, 도로, 미보상 용지는 용지대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수업 듣고 나면 경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수월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강의 준비 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명도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너무 보이지 마시고 열심히 네. 간절하게 기도드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